네, 오늘 명품 중고 의류 판매 브랜드 D사 광고 개선 사례를 발표하게 된 퍼포먼스 3번 보호팀 주정영입니다. 네, 광고 대행을 맡아 광고 사례를 어떻게 개선시켰는지 일련의 과정들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장표 내용이 좀 많아서 간략하게 빠르게 지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이터 분석 업계에서 오래된 말이 하나 있는데요. AI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결국 AI는 받은 데이터의 입력의 질을 바탕으로 결과를 생성한다. 최대한 좋은 데이터를 입력해서 어떻게 결과를 좋게 이끌어낼 수 있었는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사는 명품 중고 의류 판매 브랜드입니다. 고객들에게 입지 않는 프리미엄 의류 제품을 위탁받아서 앱 또는 웹으로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관 받았을 때 당시 국내 골프웨어 시장은 하락세였고요. 중고 거래 시장은 반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거래가 쏠리면서 버티컬 플랫폼 또한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D사만 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메타 계정의 경우 한 달에 약 2천만 원을 썼으나 위와 같은 좋지 않은 데이터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글 또한 역시 회원가입 한 명을 데려오는데 약 4만 원이라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싼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면 이 데이터를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이넴 액션이라고 하는 데이터 비용 또한 따로 설정되지 않았으며 에셋이라고 불리는 소재 또한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어플 기준으로 활성 사용자 수와 매출액은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었고 인스톨, 설치부터 구매 완료까지 중간중간 이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한번 방문하고 다시 방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고뿐만 아니라 어플 상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세팅을 먼저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위탁 판매를 가지고 있는 D사의 경우 광고 세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캠페인이 앱 설치도 해야 되고 앱 구매도 해야 하며 웹 구매도 일으켜야 하고 위탁 유도 또한 해야 했습니다. 각 KPI가 모두 달랐으며 이에 맞는 예산 분배나 타겟팅 세팅 그리고 소재 기획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작업들을 조금 단순하기 위해 대시보드를 먼저 제작하였는데요. 각 캠페인에 어떤 지표가 필요할지를 먼저 예상을 하고 앱 설치 유도 때는 이런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앱 구매 캠페인은 이런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를 예상을 하여 따로 수식화하여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이 대시보드의 구성은 매일마다 체크할 수 있는 일별 서머리, 주간 단위로 볼 수 있는 주간 서머리, 그리고 각 이탈별을 볼 수 있는 어디서 이탈을 해서 어느 구조에서 개선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고객 구매 여정, 월별 요약으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 캠페인이나 운영 체제 그리고 매체까지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드롭 버튼을 나누어 구성을 하였고요. 실제 D사는 어플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 또한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어플을 이용할 때 어느 단계에서 이탈을 할지를 좀 추적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입 단계, 상품 탐색 단계, 구매 결정 단계, 결제 이탈 분석, 위탁 판매 유도로 우리 MMP라고 하는 모바일 측정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에 이 이벤트들을 따로 심을 수 있는데 이 이벤트를 심어 데이터를 직접 확인한 뒤에 여기서 구간 이탈이 좀 심하구나, 이 부분을 개선해야겠다 라고 하는 지표들입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서 리포트 양식을 따로 저장해 두었는데요. 이 설정된 기간 동안 실제 데이터를 수식화해서 볼 수 있는 액추얼스 리포트와 이걸 숫자가 아닌 꺾어선 그래프 추세를 볼 수 있는 트렌드 리포트, 실제 활동 유저들의 각종 지표 분석할 수 있는 액티브 유저 리포트와 구간별 이탈 볼 수 있는 퍼널 리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매출 성과와 그 매출이 어떤 채널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지 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레비뉴 리포트로 따로 양식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저장해둔 데이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정해준 데이터를 근거로 캠페인 세팅 방향성을 결정하고 캠페인을 라이브를 시킵니다. 라이브를 시키면 또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 이런 식으로 캠페인 한번 변경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이 해당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였습니다. 배너 광고의 꽃이라고 불리는 소재 또한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제작하고 라이브하면 다시 쌓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정의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물론 캠페인 목적마다 각각 다르게 기획, 판매, 구매로 나누어 기획을 하였고
실제 저희 위너 소재나 아니면 경제세 소재 또한 분석을 시작하였으며 일반 이미지 형태뿐만 아니라 뭐 슬라이드 형태나 실제 어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퍼널이 길게 되면 너무 이탈이 크다고 생각해서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릴스 형태까지 따로 기획하였습니다. 매체마다 지면에 필요한 소재 사이즈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꼼꼼하게 체크해서 리사이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캠페인 세팅 내역이나 뭐 방향성 아니면 소재 기획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월간 이점표 또한 작성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매체별 예산 분배안이나 왜 그렇게 예산을 분배했는지 그 예산 분배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개선을 어떻게 하면 나갈지 예상되는 기대 효과 등 이런 것들을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기록하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앞서 세팅 열심히 해둔 대시보드나 MMP 이벤트 리포팅들이 항상 정답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마케터님 혹시 2월 16일 날 설 연휴 때 갑자기 트래픽 양이 증가했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로 보시면 데이터도 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날은 캠페인 세팅을 바꾸거나 예산을 분배를 다시 하거나 소재를 기획을 다시 해서 수정하거나 한 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MMP 데이터나 대시보드 상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휴라서 메타나 구글이 신나서 좀 노출시켰을까요? 라고 대답을 할 수는 없었기에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데이터를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월 16일 날 GA 데이터를 살펴보니 오리지널 소셜이랑 다이렉트라고 하는 저희 광고를 통해 들어온 분들이 아니라 실제 직접 자발적으로 들어온 유저들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정 시간대 오후 3시에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후 3시에 저희가 광고를 따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들어올 만큼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 알람톡을 혹시 보냈나 싶어 대표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혹시 2월 16일 날 알람톡 보내셨습니까? 시간대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보냈어요. 오후 3시에 트래픽 양이 튀었던 걸 확인하고 그럼 저희 알람톡이 생각보다 연휴나 이런 쉬는 날에 효과가 굉장히 좋네요. 그럼 이 알람톡을 조금 세분화해서 한번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유저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행동 단계를 따로 나누어 이 행동 단계에 맞는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이 딥링크를 활용하면 실제 장바구니 관련된 고객들에겐 장바구니 랜딩 페이지에 떨어지게끔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저들을 끌고 오더라도 어플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결국 어플 이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왔는데 스토어 상태가 좀 별로네, 좀 매력적이지 못하네 라고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앱스토어 매력도를 체크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CPP와 CSL이라는 맞춤 설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판매와 구매를 나누어서 방법을 안내 드리고 이런 이미지와 문구를 넣어주세요 라고 전달을 드리면 설정을 하면 URL이 나옵니다. 검수 기간이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URL 뒤에 매개 변수를 실제 소재에 등록할 때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구매 관련 광고를 본 사람한테는 이 구매 관련 이미지와 문구가 되어 있는 랜딩 페이지로 판매 관련 광고를 본 사람들에겐 판매 관련 이미지와 소재가 되어 있는 앱스토어 페이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설치 구간 이탈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으면 설치부터 오픈을 구간 이탈을 막기 위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D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한테는 헷갈리거나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이 튜토리얼 서비스를 좀 제공해보자 하여 이런 식의 온보딩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브랜드는 이런 브랜드예요. 실제 이런 활동들을 좀 제공하고요. 만약에 가입만 해주신다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단계별 튜토리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오픈을 했으면 또 가입을 유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팝업들이 신규 구매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따라다닐 수 있도록 우리 회원 가입하면 이런 서비스 제공해요 라고 가입을 유도하였고요. 가입을 유도했으면 구매로 전환을 시켜야겠죠. 그 장바구니를 담을 수 있게 실시간 소셜 프루프 기능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는 사실 D사 자체가 중고 관련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중고 관련 플랫폼은 중고 재고가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라는 경쟁심을 좀 보여주기 위해 실시간으로 이만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사고 있지 않으면 품절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사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에서 장바구니를 개선하기 위해 이 기능을 사용하였고 장바구니에서 결국 구매로 이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그 재고가 얼마 단 한 개라는
이런 부분을 UI로 따로 넣어주기도 했고, 사실 객단가가 높은 프리미엄, 골프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혜택에서 이 자사가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여 우리 막상 쿠폰 많이 뿌렸는데 이 쿠폰가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가격이 되게 비싸 보이면 사람들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장바구니에서도 쿠폰 사용가 좀 가격적인 혜택을 좀 잘 보여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장바구니를 고도화시켜보자 라는 개선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개선 과정을 거치다 보니 광고주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유의미한 정략적인 지표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요. 같은 기간에 같은 목적의 캠페인을 운영한 결과입니다. 전대 행사에 비해 저희가 한 달 동안 설치수 1,500회에서 1,180회, 그리고 설치당 비용 1,400원에서 612원, 또한 위탁 판매 등록당 비용 24,000원에서 16,000원으로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었으며, 구글 또한 200만 원을 써서 회원가입을 97명 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400만 원을 써서 3,274명, 가입 한 명당 비용 23,000원에서 1,200원으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매출액 또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일으켰는데요. 일평균 매출액이 약 300만 원 전대 행사 기준으로 였는데 제가 맡은 이후로 약 1,091만 원으로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 매출액 700만 원이라 함은 월 매출액 약 2억 넘게 증가시켰습니다. 이 증가 또한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리세팅을 한 2월 12일 매출액 기준으로 현재까지 꾸준하게 우상향 중이고요. 가장 최근 3월 14일 토요일의 매출액은 약 2천만 원으로 최고 일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항상 근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항상 내 브랜드처럼 일하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